자, 오늘은 민사소송법 베이직 강의 시작하는 날이고요. 그 겨울에 입학 전에 그 민법 선행하는 것 같이 이렇게 여름에 민사소송법이 선행 강의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제 민법 강의도 좀 그랬다시피 어느 정도 변호사 시험 대비도 되는 내용까지 좀 다루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소를 처음 공부하신다고 생각하고 수업을 진행할 거고, 작년부터 좀 좋아진 점이 있다면은 이 수험생들은 좀 싫어했지만 이걸 수험 교재로 선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이 기본 강의를 잘 들어서 같은 교재로 뭐 판이 바뀌면 뭐 한 2년 정도 있다 새 책을 살 수도 있겠지만, 그건 뭐 어차피 뭐 추록을 받든 뭐 선택의 문제지만 같은 교재로 가기 때문에 좀 장점이 더 커진 것 같긴 해요. 물론 민법도 좀 많이들 질문하시는 것 중에 1, 2학년 분들이 이제 지금 베이직 교재로 보다가 로민정 3학년 때 언제 보냐, 3학년 때 강의는 뭘로 하고, 또 그런 고민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이 베이직, 그 민법을 예를 들면 베이직하고 로민정하고 차이점을 생각했을 때, 그 베이직에서 제가 강조하고 진하게 했던 것들 모아놓은 게 로민정이기 때문에 사실 뭐 요약판이에요. 그래서 같은 책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민소는 이제 그럼 왜 그렇게 했냐? 원래 민소는 로소정이 있었거든요. 똑같은 구조로. 베이직이 있고 로민정이 있다시피. 그래서 아직도 이제 여러분 위키수들은 이제 민소를 자꾸 로소정이라고, 이게 그게 약간 입에 붙어 있는데, 로소정이라는 책이 이제 없어진 거죠. 없어지고 대신 로스쿨 민사소송법의 정석은 아니고 로스쿨 민사소송법의 정수라고 올해 이제 그 요약서 같은 게 수험생들을 위해서 나오긴 해요. 그래서 그거는 근데 기본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암기 사항만 좀 정리해 놓은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 어쨌든 얘기로 돌아와서 제가 그 베이직 교재와 로민정의 구조로 1, 2학년, 3학년 이렇게 진행하다가 민소를 이렇게 바꾼 이유가 있어요. 민소에 그러니까 3학년 교재도 이걸로 한 이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오늘 처음 민사소송법 공부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좀 관련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어, 민소라는 과목이 참 묘해요. 어떤 면에선 어렵고 어떤 면에선 쉬운데 그걸 좀 잘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민사소송법이라는 과목을 어렵게 느껴지게 하는 이유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냥 제가 어떤 다른 이유도 없어요. 그런 이유에서 그 해에는 원성을 엄청 들었죠. 수험생들이 왜 이 책으로 바꿨냐. 생소함? 그러니까 이제 단어들이나 표현들이나 구조나 절차나 개념, 이거에 대해서 민법보다 훨씬 생소함이 이제 그 민사소송법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 부분들을 보려면 이 원문이 있는 책으로 시험을 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고집스럽게 좀 밀어붙였고요. 뭐 그 당시 1, 2학년이나 지금의 1학년인 여러분들과는 사실은 당장은 상관이 없죠. 여러분 애초에 지금 또 특히 이 강의를 들으러 오시거나 인강으로 듣는 그 많은 분들, 1학년 분들은 뭐 그냥 이걸로 하나 보다. 나중에 시험 정리도 이걸 해주는구나. 좋다.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어, 제시를 했는데 뭐 민사법은 잘 봤지만 뭐 예를 들어 다른 과목 때문에 좀 결과가 안 좋아서 다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이 뭐 민사법은 정해석 들어야겠다 하고 딱 왔는데 갑자기 이제 책이 좀 두꺼워지니까, 그래서 이 선사기강이라고 있죠. 뭐 딴 얘기긴 하지만 수험 강의 4월, 5월에 진행한 그 민소 강의에서 이 교재로 하면서 책 만들기를 해줬어요. 책 만들기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세대가 하는 질문이 뭐가 있냐면 3학년이 되면서 지금도 책을 만들어 줄 거거든요. 1학년 때도. 그럼 지금 이 베이직 강의에서 책 만들어 주셔서 제가 책을 다 만들었는데 그 선사기 강의에서 또 만드는 것도 좀 다른 거냐라고 질문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조금은 달라요. 조금은 다른데 크게 다를 건 없고, 딱 그 차이 아닐까요? 선사기 민사소송법에서는 정말 1년도 안 남은 시점에 변호사 시험을 봐야 될 때 꼭 가져가야 될 단어들을 좀 밑줄을 쳐줘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민사소송법이란 과목을 처음 시작하면서 앞으로 반복해서 뭐 1년, 2년, 3년을 보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민소 실력을 올리려는 어떤 전체적인 시각에서 기초적인 내용들까지도 조금 밑줄 쳐드리고 스토리텔링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라는 뭐 그런 차이점은 있으나, 한 70% 정도는 일치하지 않을까. 70% 이상은. 그래서 뭐 열심히 지금 만들어 두시면 결론은 3학년 때 뭐 선사기 민사소송법을 뭐 반드시 들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책을 만들기 위해서 들을 필요는 없는데, 다만 그러고 나서 한 2년 정도 내가 민소를 열심히 안 봤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1년 안 남은 기간에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 조금 최신 판례도 추가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경향이 바뀐 것도 있고 뭐 개정된 것도 있고, 그거 정리하려고 뭐 들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책을 뭐 다시 만들기 위해서 듣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좀 너무 먼 얘기지만 요즘 많이, 요즘이라기보다는 요 몇 달 사이에 많이 듣던 그 질문들, 그러니까 딱
15기나 이런 친구들이 하는 질문들. 제 이 강의를 여름에 들었고 수험에서 이 책으로 해준다니까 너무 좋은데 너무 반가운데 그럼 책 만들기 또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들었던 게 있어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작하면서 이제 오리엔테이션 측면에서 민사소송법이라는 과목의 특징을 좀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말하려면 일단 제가 민법 베이직 강의에서 민법을 잘 공부하려면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걸 빠르게 한번 정리해보고 뭐 어차피 민법도 공부하실 거니까 한 번 더 한 1, 2분 내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ASAP라는 걸 강조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민법은 정말 아무 다른 과목이나 다른 휴식이나 이런 걸 최소화하고 뭐 한 달이면 한 달, 처음 공부하는 사람 한 두 달, 그리고 여름에는 뭐 한 달 정도를 잡아서 방학 같은 때가 좋겠죠. 휴학을 했다든지 방학 기간에 완전히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단 시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하루 최대 시간을 뽑아내서 종결을 시켜야 뭐 가족법은 그렇다 치고 뭐 집행법은 그렇다 치고 적어도 뭐 채권법, 민총, 물권을 좀 한꺼번에 다 이렇게 종결을 시켜줘야 실력이 많이 오르는 과목입니다. 뭐 하루에 막 2시간씩 1년 동안 봐봐야 그거 합친 총합 시간보다 훨씬 더 짧게 하더라도 그렇게 몰아서 하는 게 왜 그런지는 이제 좀 아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연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본 것도 지금 막 수업 에이테마 강의할 때 제가 7월에 일주일 전에 수업한 거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하고 연결하려고 그러는데 일주일 전께 생각이 안 나고 이게 이제 민법이다 보니까 이걸 최대한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압축을 시켜야 된다고 해야 되나 이게 대단히 좀 중요한 과목이에요. 그 얘기는 사실 이거랑 연결이 되는군요. 쟁점들이 연결이 많이 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특성. 저는 쟁점 연결을 이제 수직 연결이랑 수평 연결이라 그러는데 수직 연결은 뭐냐면 사례집 푸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100단원을 순서대로 1단원부터 100단원까지 공부했는데 사례집을 풀 때는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거는 뭐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나? 물권법에 75단원이네. 소유권자를 정했으니까 그럼 얘는 소유권을 잃었네? 그럼 얘는 채권적으로 얘한테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되나? 불법행위 손해배상해야 되나? 그럼 체각에 또 단원을 가져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과실상계를 해야 되나? 채총을 또 가져왔다가 이렇게 어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흐름에서 이제 수직 연결 마치 수학 문제 복잡한 수학 문제를 푸는 것 같은 부분이라면은 수평 연결은 초등학교 때부터 하던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그죠? 뭐 고려시대 학문기관하고 조선시대 학문기관하고 뭐 차이점하고 유사점 이런 거 비교하고 막 이랬잖아요. 뭐 이런 것이 이제 일종의 모든 공부의 기본인데 이 법학에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순서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는 매일 점검이라는 걸 많이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좀 다른 게 이거는 자기가 전체 플랜을 짜는 거고 플랜을 짤 때 어떤 공부 계획을 짤 때 이거 한 달 코스로 할까 뭐 이런 부분이면은 이제 이거는 공부하면서 느껴지는 그때그때의 순간을 말하는 거고 이거는 매일의 어떤 복습 방법인 게 되겠죠. 매일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매일 문제를 30분을 풀어도 좋아요. 근데 그 진도의 문제를 풀어봐야 에이테마 때는 막 CBT 써보라고도 하고 이제 사례집 뭐 5개만 사례 보고 와라 뭐 선정을 해드렸죠. 4개를 보고 와라. 이거를 왜 하죠? 이건 사실 독해를 향상시키기 위한 거예요. 독해를 향상시킨다는 거는 고득점을 하기 위한 거예요. 논문 쓰려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책을 읽는 이유는 시험을 잘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는 사람은 더 잘 보기 위한 거거든요. 오로지 점수를 올리기 위한 독해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점수를 올리는 데 있어서 뭐 직접 필요한 게 있다면은 뭐 좀 간접적으로 필요한 게 있고 좀 전제로서 기초적으로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필요한 거라든지 이런 단계적 거리 단계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 모든 게 하나의 질서, 하나의 방향성 고득점이라는 거죠. 이제 이걸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제 매일 점검을 해야 된다는 측면이 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하나 정도만 더 해보면 일단 3개 이제 어차피 민사소송법 좀 얘기하기 위해서 한번 이야기를 뿌려보는 건데 이 3개를 제가 가장 많이 강조를 했어요. 이 3개를 세 개를 가지고 해볼까요? 뭐 하나가 더 있긴 한데 3개만 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민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과목은 어떨 것 같아요? 요거랑 비교해보면 바로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요것만 가지고 합시다. 이게 많이 중요할까? 아니면 뭐 이건 어떨까? 또 이건 어떨까?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민소는 절차법이죠. 프로세스. 우리가 알고 있는 민법 지식이 소송에서 어떻게 시작돼서 뭐 1심에서 뭐 어떤 과정을 거쳐서 판사가 어떤 심리라고 합니다. 뭐 주장과 증거를 가지고 판단해서 판결을 내리고 1심이 나오면 또 항소하고 뭐 판결 확정되고 나면 또 재심도 하고 이런 대단히 긴 절차잖아요. 이게 중요할 것 같지 않나요? 의외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민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진짜 여러분 특히 여러분들 지금 시작하는 사람들
뭐 3학년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